네, 저는 좀 환하게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보다도. 그 다음에 이 자료집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충근 박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발제라고 하는데, 굳이 말하면 유엔사가 뭔가, 이게 왜 유지돼야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하는 아주 유치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좀 초점을 맞췄다는 거,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자료를 보면요, 결국 유엔 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이 유엔군 사령부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헷갈려하는데, 아까 강의 잘하시지만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은 그야말로 질서를 유지하는 부대고, 이 유엔군 사령부는 진짜 전투 부대가 싸움 부대. 그리고 이거는 처음이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서 만들어진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엔에서 이제 6.25 전쟁 남침이 일어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한국을 도와줄 걸 결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페이지입니다. 이 책자로 25페이지를 보면 나오지만 50년 7월 7일 날 유엔군 총사령부 설치를 결의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이제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 원칙 중에서 Principle of Unity of Comm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지휘의 어떤 통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쟁이 나면 각자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단일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할 때 총사령관 누구죠? 아이젠하워입니다. 영국군 그 밑에 있습니다. 다 통제. 캐나군 통제 밑에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나토 문제. 나토에도 전시작전권, 이제 약간 복잡한 문제지만 그냥 퉁치고 얘기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각국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토한테 있습니다. 나토 사령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당시에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통제를 한 명이 해야 되니까 이런 사령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이제 급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한 게 아니라, 회의라고 일일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한테 일일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익이라든지 소련이니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 방송 나가는데 이런 표현 써서 아니라 야로가 있다 이런 소리 합니다만은 위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이셨지만 미 합참의장이 와서 메가더 사령관한테 유엔 깃발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결의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 더글라스 메가더 당시 미 국동군 사령관 동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교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령관 밑에 이제 예하 부대들이 들어오면서 7월 24일 날 유엔군 사령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커맨드가 일본 도쿄에 창설됩니다. 여기서도 이거 보고 또 재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워낙 그 민족주의 성향 때문에 있는데요, 이 사령부가 도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엔군이 이제 북한군과 싸운 거고, 유엔군 우리가 미군이 중심이 됐지만 결국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엔군 간략한 역사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요, 이건 잘 모르시죠. 전문가들 빼놓고 모르실 것 같은데 51년 9월 15일 날 요시다 에치슨 교환 공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딴 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유엔군 사령부의 산하에 기지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본이 활용하게 해준 겁니다. 맨 처음에 초반에 이런 문서도 없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썼는데, 정확하게 일본이 이거를 약속을 하면서 유엔사 산하에 후방기지 7개를 인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다가 이제 유엔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1953년 7월에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 정전협정인지 휴전협정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유엔군이 해체돼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 유엔사의 병력을 보낸 1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모여서 공동정책 선언문 일명, 이거 플레임입니다만은 일명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때 뭐냐면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에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신속히 다시 참전할 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유엔사를 계속 유지한다. 여기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유엔사가 만들어진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유엔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유엔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각국이 그러면은 파병을 하려면 뭐 승인을 받고 뭐 난리 주면 그거 될까요? 아마 전쟁 끝난 데쯤에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형식 논리긴 합니다만 유엔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유엔사에다가 그냥 실병력을 보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아마 뭐 누가 말마로 껍데기니 뭐니 하더라도 이 모자가 계속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것이 한반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의 후방기지가 필요한다. 즉 중원군이 올 경우에 한반도로 직접 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오는 거고요. 6.25 때도 낙동강 전선에서 막대한 미 공군력이 폭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게 어디서 출발한 거죠? 대부분이 오키나와나 일본 항공기지에서 뜬 겁니다. 그리고 부상병들도 글로 가고 거기서 물자가 오고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 굉장히 반일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돈을 벌었다. 뭐 그것도 맞아요. 틀린 얘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일본이 돈 벌니까? 물자를 갖다가 미국에서 올 생각을 해봐요. 시간도 걸리고 속된 말로 요즘 말로 가성비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빨리 만들어갖고 일본에서 필요한 물자가 올 수 있고 일본에서 그래서 6.25 전쟁 때 보면은 미군이 전투하다가 요즘에 군인들도 휴가 나는 거 좋아하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무공훈장 받으면은 일본 가서 일주일 동안 쉬게 해주는 거. 그래서 오고 그런 거예요. 그 후방기지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정되는 거는요. 6번 보면요. 54년 2월 19일 날 유엔사와 일본 간의 유엔군 지휘협정 소파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갑차에 그 효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소파 갖고 문제했는데 그거는 한국과 미국 간의 소파인데 일본은 유엔군과 일본의 소파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회원국의 군대가 극동지역에 대한 재반 조치를 위해 일본에 진입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서 유엔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군대에 대해 중요 시설 및 재반 편의 시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들어가려면 비자도 있고 출입국 관리소 받아야 되죠.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 7개 기지로 유엔군 관련 국가가 들어가면요. 일본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말하자면 나중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를 일본에다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이라크 전쟁할 때 뭐 어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터키가 미국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터키가 지원을 안 했죠. 그냥 지원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뭐죠? 터키 쪽으로 미군이 지나가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미군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뭐 기지를 못 쓰게 한다든지 통과를 못 시키게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거를 위해서 일본 국회에서 만약에 여야가 결의를 했는데 합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일본 뭐 몇 명 안 되는 좌파 국회의원들이 막 뒹굴르고 국회 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일본한테 통보만 나중에 하면 돼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때 일본이 패망해갖고 미국의 심하게 지배를 받은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미군 비행기 탱크가 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7개 후방기지. 이것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유엔군이 일본 영토에서 철수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엔 후방기지에 가보면요, 그렇게 실병력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이 아까 이충구 박사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아주 옛날에 몰라요. 최근에 후방기지를 담당하는 건 대부분이 호주군이나 캐나다군 뭐 이런 장교들이 와 있어요. 막말로해서 보급 창고들 지키고 활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문제를 떠나서. 근데 너무 결론부터 얘기지만 이거를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했죠. 이니셜 M으로 시작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이걸 굳이 왜 없애려고 했는가? 뭐 그거의 정답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출입 사항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전시, 심지어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7개 주일 유엔군 후방기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흔히 이 얘기를 해요. 한미연합사가 있는데 왜 별도로 유엔사가 있느냐. 참 신기하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충 4개 모자를 갖고 있다 그러죠. 한미연합사령관을 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관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하고 또 하나 뭐 하고 있냐면은 미국 한국 대표 최고 선임장교 역할을 해요. 이건 의전 때문에. 왜 그럼 유엔사는 아니죠.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하고 관계없어요. 유엔군의 모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요 군사시설과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를 활용하고 있고 거기를 아주 뭐 그렇게 실병력이 많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그 깃발 아래 새로운 병력이 오면은 그 부대에 예속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엔사가 이때까지 어디 있었냐면 교토에 있었습니다. 도쿄. 제가 그 발음 잘못했네요. 그러다가 유엔사가 서울로 옵니다. 57년 7월 1일에 유엔사가 오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극동사령부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극동사령부가 해체되고 대신에 7월 1일부로 하와이의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창설된다. 이 태평양사령부가 요즘에는 인도자가 붙어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되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한국 내에 거꾸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생기고 기존의 극동군 사령관이 겸임하던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용산으로 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용산이 폐지되고 평택으로 가면서 이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평택으로 가느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작권 문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문제를 놓고 뭐 이것이 뭐 우리가 자주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국도 이태리도 프랑스는 좀 약간 예외. 프랑스를 빼놓으면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역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안 갖고 있어요. 단일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까지도 그러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유엔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78년 11월 7일 날에 한미연합사에 위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말장난 같은데요. 국제 문제에 대한 법률을 따질 때 말장난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양을 한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 유엔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권한을 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작전 통제권이 아니라 작전 지휘권, 요것도 좀 다른 개념인데 필요하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를 갖다가 유엔 사령관한테 이임을 했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갖다가 한미 연합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래요.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다. 정확하면 틀린 말입니다. 누가 갖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게 한미연합사령관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미국 사람이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미군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개념입니다. 연합군의 사령관은 그 사람이 하는 거 연합군이 당연히 단일한 지휘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그러면 유엔사 조직 임무와 방법은요. 여기서 또 하나 상식 하나 늘리고 합시다. 우리나라 6.25 때 파병한 유엔군이 몇 개국이었죠?
16개국. 이건 대충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지금 현재는 17개국입니다. 왜 17개국이냐면 6.25 참전 16개국 중에서 두 나라가 빠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디오피아가 빠지고 그다음에 룩셈부르크가 빠집니다. 이디오피아는 왜 빠지냐면은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가 공산화가 되죠. 이런 난류에서 이디오피아가 이제 자기 코드 석자니까 이제 빠져버리고요. 룩셈부르크 미안하지만 굉장히 조그만 나라죠.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이제 이런 권한을 갖다가 네덜란드나 벨기에한테 넘기면서 잘 빠져버립니다. 대신에 세 나라가 들어갑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가 새로 여기에 가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샌딩 스테이트라고 썼냐면요. 우리나라가 회원국이라고 하는데 회원국에 과연 호스트 네이션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우리는 절대 호스트국까지 전력 제공국이 아니니까 회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회원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사실은 18개국이 될 뻔했습니다. 독일이 들어오겠다. 그런데 한 나라가 결사 반대를 했죠. 어디죠? 모르시나요? 대한민국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이니셜이 M으로 시작되는 대통령 시절에 너네가 왜 오냐? 너네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냐?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는 왜 들어가냐? 덴마크, 노르웨이, 이태리는 전투병력 안 보냈지만 의료 지원단을 보냈는데 독일 너네들은 그것도 안 하는 애들이 왜 갑자기 들어오냐? 들어오지 마라.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이쪽은 좀 도와주겠다. 회원을 늘리면 좋은데 도움을 받는 나라가 오지 말라고. 결사반대하는 그런 이제 코미디가 벌어졌었는데 대한민국 여론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엔사는 어쨌든 간에 전투 지휘라든지 한반도 방위 임무는 한미연합사한테 넘겨준 상태고,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 사령부 참모 조직인데 사실은 이제 실병력을 거느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의 참모 조직은 한미연합사 참모 조직과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대충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는 거는 군사정전위원회입니다. 이거 좀 이따 이제 정전 문제인데 북한하고 지금 관계에서 정전협정인지 아까 휴전협정인지 왜 그 두 가지 문제가 혼돈스럽게 쓰이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이거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솔직히 미안하지만 남북이 아닙니다. 북한, 조선인민군하고 유엔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북한하고 이 정전협정을 토의합니다. 그래서 판문점 같은 거를 관할하는 거는 지금 유엔군이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남북 교류를 하셔야겠는데 남북 교류를 해서 판문점 같은 데를 지나간다든지 휴전선을 지나가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유엔군 허락까지는 몰라도 자간 조금 그걸 받아요. 이거 굉장히 불편해했어서 이런 거 없애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됐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도 했지만 유엔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후방 주유소 문제입니다. 일본에 7군데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무와 역할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에 이 임무는 연합사로 위임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문제적인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요번 정권 들어서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때 신문을 밑줄 치고 이런 부분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굉장히 좀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어요. 그럼 한미연합사가 왜 해체되냐? 우리가 신문 보면 미래연합사령부라고 그래갖고 전작권을 한국군이 되돌려받고 한국군이 사령관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도 완전 거짓말 안 했는데요. 세상에 완전 거짓말은 드물어요. 항상 할프 트루스가 문제입니다. 절반의 진실이 문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우선 떠나서 여러분이 미국 입장이라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데 이제부터 전작권을 너네들한테 주기 싫으니까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가겠다.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한미연합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 너네끼리 해라. 두 번째, 그건 또 우리가 싫대요. 한국이 싫다는 건 지금 예를 들어 아까 M 대통령 시절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연합사를 하는데 대신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일단 거기로 합의본 걸로 돼 있어요. 일단.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미국이 그러면은 한국 장성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군사 지식을 하나 얘기할게요. 주한미군 사령관은 별이 몇 개죠? 4개. 여러분들 주일미군 사령관은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개. 지금 주일미군이 더 많아요. 주한미군은 2만 얼마고 주일미군은 한 5만 돼요. 근데 걔는 별이 3개고 이쪽은 별이 4개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얘기는 굉장히 길어지는데 통합전투사령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같은 거는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이게 통합전투사령부관입니다. 이들은 다 별 4개인데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은 그 사람의 작전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어로 치면 서브 통합전투사령부를 설치한 데가 2번 있습니다. 뭐 아주 제가 옛날에 하나는 또 없어졌어요. 그게 아프간 전투사령부가 있었고 그게 지금도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은 여러분들은 작전 지휘에 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전 통제권은 이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휘, 이게 충고 이런 걸 받지만 이건 독자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쪽 한반도 전구 시어터라고 합니다. 전쟁 구역에 있는 모든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작전합니다. 반면에 주1사령관은 그러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통합사령관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입니다. 다만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약간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반도에 있는 미 7공군도 미 2사단도 그다음에 약간의 있는 해군 병력도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통제를 받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소위 말하는 7함대 해군이 와 있고 그다음에 제5공군이 와 있고 그런데 보통 주1 미군 사령관은 5공군 사령관이 합니다. 별 3개짜리가. 그러면 해군이 와 있다. 해군이 예의는 갖춥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계급 높고 성급.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작전 통제권은 안 받습니다. 작전 통제권은 누구한테 받는다? 하와이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2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를 독자적으로 전투하고 있던 아까 유엔군의 전투. 즉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 병력이 2만이든 뭐든 간에 사실은 또 우리한테부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한국군 약 40만 정도도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람 통제권에 가 있는 더 많은 부대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 이게 실제로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증원이 올 경우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미 증원군이 올 경우에 이거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일단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상적으로 최소한 70만 대군을 거내요. 지휘를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이 4개고 일본은 뭐 한 5만 정도에서 그냥 약간 그것도 부대별로 해서 제가 대표하는 사람인데 별 3개고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 나면 미군이 그렇게 많이 올까? 뭐 이건 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난 뭐 시간 되면 다 얘기해. 그런데 그러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병력이면 배속이 되게 돼 있는데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군 별 4개짜리 밑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70만 대군이 와서 지휘를 받게 한다? 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에는 별치 않은 일도 자꾸 벌어지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미안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하고 미래사령부 만든 거 잘 생각해. 그래서 미국 애들은 자꾸 미래사령부 만들어서 별 3개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론이 나쁘니까 별 4개를 유지해달라고 지금 한국이 난리 죽이는 건데, 별 3개로 만들겠다는 거는 뭐냐면은 사령부 자체는 깨지 않고 이렇게 발은 담그는데 미국의 주력 부대라든지 이거를 갖다 이쪽에 배도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잘 눈풀을 뜨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전작 조건을 돌려달라. 그건 뭐냐, 한미연합사령부를 없애든지 한국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착한 거는 이미 지상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밑에 지상군 사령관은 누가 하고 있다? 한국군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도 형식상으로는 미 육군의 전투부대는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해 못해요.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총사령관은 아이젠하워지만 지상군 사령관은 영국인이 몽고메리였고, 그래서 이제 뭐 패틴도 불만이 많았고 뭐 이런 관계를 빚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와 있는데 뭐 잠깐 우리는 그래도 민족의 자주성을 해체시킨다, 전작권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입니다. 제가 정전협정이라고 표현한 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문서가 그 당시 서명된 게 한국어 문서하고 영어 문서가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문서로 정전협정이라고, 그러니까 정하면 한국어가 아니라 어느 나라 말이죠, 조선어로 정전협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인데, 영어로는 조금 이따가 설명했죠, 암니스티스입니다. 암니스티스는 한국어로는 정확히 번역하면 휴전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그 차이를 조금 이따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누가 맺은 거냐? 3명이 맺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조선인민지원군 사령관이라고 제가 꼬박꼬박 쓴 이유가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전인가 휴전인가 우선 개념적으로 해봅시다. 우선요, 이게 한국말을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자꾸 예를 들어 정전이 뭐고 휴전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말이 아니라 서양어, 서양에서 국제언어로 돼 있던 언어를 우선 이해한 다음에 이게 왜 어떻게 다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언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추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적으로 해서는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에서 보면 이게 휴전인지 정전인지 뭐 헷갈리는데, 정하면 이게 영어로 추루스일 경우에는요, 잠시 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추루스라는 게 이런 거죠. 전투하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부상병들이 양쪽에 있어. 그러니까 백기 들고 나와서 야, 지금부터 한 5시간 쉬자. 그래서 서로 부상병들 가게 하자. 아니면 우선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오데사 쪽에서 곡물이 가니까 그 곡물 통과할 때만은 쏘지 말자. 이 정도가 추루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한국어로는 정전이라고 했는데, 북한 애들 정전은 또 약간 어휘가 달라요. 그거예요. 머리 이해되시죠? 추루스가 뭔지.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개념이 이게 있어요. 시지파이어. 그야말로 이거 한문을 쓰면 더 어려워요. 정화라고 쓰는데 그야말로 사격중지예요. 사격중지. 이거는 약간 구속력 있는 임시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뭐 전전선에서 뭐 시지파이어라는 거. 이 시지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 잘 나와요. 잠깐 맺고 진짜 임시유전을 해요. 정전보다는 조금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암니스티스를 갖다가 한국말로 휴전이라는데, 이거는 군사작전을 반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거예요. 일단 군사작전을 끝내자. 이제 뭐 대화를 하든지 잠깐 일단 군사작전을 종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평화는 아니라는 게 뭐냐면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작전을 멈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말로 지금 북한 용어를 따라서 정전협정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게 휴전협정이에요. 영어로는 문서가 암니스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평화협정인이 이제 M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사실 암니스티스가 된다면 뭘 맺어야 되냐면요, 피스 트리티.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강화조약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와서 평화조약이라고 또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러죠. 어느 나라는 어느 나라 전쟁하다가 강화조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정치적 문제까지 해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라고 하잖아. 전쟁 보면 이미 휴전협정은 맺은 거예요. 전쟁 끝났죠. 근데 계산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상금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 여기는 누구 땅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강화협정.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the end of war.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과거 이제 M 대통령과 그 분을 존경하시는 많은 국민 분들인데, 그래, 말로 우리 이제 전쟁 끝났다라고 선언하면 전쟁 끝난 걸까요? 우선 이제 이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러면 누구랑 이걸 맺어요? 북한은 계속 얘기한 게 평화협정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들용으로는 남조선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왜냐? 암니스티스는 누구랑 맺었죠? 한국은 서명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평화협정이 돼요. 정세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철수해야 돼요. 유엔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 소박하게 유엔사가 없어져야 되고, 넓게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뭐 이제 평화가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 2번, 이거 이거 한 번 했는데, 결론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전협정의 주체가 아니다. 요즘 와서 중공인지 중국인지가 지네들이 뭐 정전협정에 뭐 주체니 뭐 있다고 소리들을 해요. 그 다음 한국 사람들도 대충 그런 줄 알아, 중국이.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6.25 때 중국이 참전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중국 참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때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자기는 참전 안 했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은. 물론 눈 가리고 아웅 깎고 그러고 뭐 미국도 알면서 속아준 건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6.25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어요. 지네들은. 여기 온 군대는 뭐죠? 우연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가니까 우리나라도 뭐 몇 명 갔죠. 그래갖고 뭐 구속되느니 뭐 많죠. 그런 식으로 뭐 지네들이 좋아서 간 거고, 그거는 절대 중화인민국 군대가 아니라 중화인민지원군이다. 이런 소리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미국이 만주를 폭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참전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읽어보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중국 정부나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이 아니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때까지 인민지원군은 정부군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전지원군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이유를 보면요, 중국 인민지원군은 58년까지 있었어요. 북한에. 그리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했지만 이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하는 깃발, 모자는 계속 갖고 있다가 이 모자도 언제 없앴냐면은 94년 12월에 없앴어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했냐면은 조선인민군한테 위임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정전협정의 당사자, 정확하면 암니스티스, 정확히 우리 이 대한민국 언어로 하면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3명이었는데 한 명은 그 주체 자체가 사라지면서 한 명한테 위임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전협정, 정전협정의 주체는 두 당사자가 남았어요. 조선인민군하고 유엔군이에요. 근데 유엔군 사령부를 없앤다? 유엔군이 없어진다? 그러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 명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중국이 이었다가 발을 담그면서 우리도 그때 당사자였다 그러면서 요즘에 와서는 또 지네들이 당사자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럼 그때는 왜 자기네 참전 안 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참전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당연히 중국은 참전자로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전쟁하면 나중에 전범 문제도 나와요. 배상 문제도 나오는데 중국 거의 쏙 빠지면서 그러면서 뭐 항미 원조 전쟁이고 뭐 그러면서 뭐 우리한테 속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 임무 역할에서 세 번째로 하면 유사시 전력 제공자인데, 누구는 이래요. 실제로 그런다고 얼마나 도와주겠느냐. 자, 이거는 실제로 얼마나 도와주겠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유엔사가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군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기 힘들어집니다. 유엔 결의를 받아들이는 거 아까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자국에서도 의회가 있고 뭐 이걸 통과시켜갖고 오고 복잡해요. 지금은 법적으로는 간단해요. 만약에 영국 수상이나 영국 여당이 분명히 도와주겠다고만 확정하면은
전투부대는 그냥 유엔군은 지금도 있고 유엔군 안에 영국군이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병력이 얼마 있느냐 둘째 뭐고 좀 최소한 장교명령이라도 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하부대를 붙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기지 사용하기 쉬워요. 일본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일본 들어갔다 우리 들어왔다고 가지고 사진 좀 보여주면 돼요. 근데 한반도로 들어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 없으니까 모르죠. 또 유엔군이 들어오는데 유엔군 그 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자고 하는 남조선 또 잔당들이 있을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말이 심했나? 하여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쉬운데 만약에 유엔군 깃발이 없어진다. 그 유엔군이나 모자가 없어진다. 자, 영국군이 부대를 보내려고 해도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 빠져버린다. 물론 억지로 보낼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유엔사의 중요성은 이제 결론인데요. 여기서 지금 다시 말해 이런 유엔군은 다시 만들 수 없다.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자를. 근데 그걸 갖다 굳이 없애려고 누구는 그랬어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사를 담보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회원국들이 참전 내지는 최소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아까도 17개국이 지금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18개국 될 뻔했는데 뭐 우리가 결사반대해갖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애매하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하고 가감하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자, 주한미군은요, 주로 육군 전력과 그 다음에 일부 공군 전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 있다고 하지만 거기 사령부에서 참모요원이지 실전투병력 거의 없어요.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육군 같은 경우에 말이 뭐 8군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거기 2사단이 있지만 2사단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나와갖고 일개 기갑 여단 정도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또 기갑 여단이 의정부 동두천 방면에다가 이제 평택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 그리고 공군, 미 7공군 같은 경우에는 오산과 군산의 병력이 있는데 미 공군 그러면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죠.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공군을 보면은 F-16기가 중심입니다. F-16기가 뭐냐 그러면 좀 군사 관심 없는 특히 여성분들은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서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그건 좀 버리려고 하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임무가 요격 임무고 원거리 폭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군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폭격 이 전투기가 하이 레벨이 있고 로우 레벨이 있는데 하이 레벨, 로우 레벨 그럼 어려우니까 간단해서 이거예요. 자동차를 좋은 것만 다 갖고 있을 수 없고 그다음 나쁜 것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좋은 거 몇 개 갖고 있지만 숫자도 필요하니까 나쁜 것도 적당히 갖고 이걸 하이, 로우로 나눠. 그래서 이미 F-16은 한국에서조차도 로우 레벨이 돼 있는 무기예요. 물론 더 나쁜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없애버리고 있고. 그런데 한국군의 하위 레벨로 되어 있는 F-15급 15가 숫자가 내리면 그게 더 중장거리 나가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 군산, 그래서 군산에 그런 폭격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핵무기를 철수하면서 군산에서 뺐어요. 그래서 주로 주한미군 요산에 있는 병력은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즉 전투기, 상대방 전투기를 잡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군산에는 약간 후속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큰 중장거리 폭격 능력을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주일미군은요. 주일미군은 미 1군단이 와 있지만 사령부만 와 있지 실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없어요. 주로 해군과 공군 위주로 돼 있고요. 여기서 공군의 차이는 뭐냐면 한국군하고 요격하는 부대가 중심이면 일본에 있는 미 공군은 중장거리 폭격 능력을 가진 거죠. 즉 대표적 전투가 벌어지면은 제공권을 한국에 있는 오산기지에 있는 미 공군이 제공권을 제압하면 뒤에서 일본에서 발진한 미국 폭격대가 가서 때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해군이 막강해 있습니다. 제7함대, 그 무시무시한 제7함대에서 항모전단 모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사령부가 달라요. 작전 통제권이 달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태평양 사령부 직접 지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유엔사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서 주일 미군이 심하게 하면 한미연합사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엔사가 없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껄끄러운 게 뭐냐면 미국 애들도 힘들어하는 게 제가 표현 미국 애들 뭐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버릇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나쁘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같이 연습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면 동맹관계가 되냐면 한국군하고 미군이 연습을 하고 주일 미군하고 일본 자위대가 연습하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한 동맹이라고 해서 한국은 제3자를 낀 동맹을 가져요. 그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협조를 하는 중간 매개고리가 뭐냐면은 바로 유엔사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요. 이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좌파들은 그러니까 깨부셔야 된다고. 그러면 일본 놈들과 협력을 할 거냐 뭐 이런데 그럼 여러분의 판단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사 후방기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존속해야 되는데요. 7개 후방기지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코다 공군기지 이쪽 최대의 공군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코스카 해군기지 보면 이게 항공모함 전단이 와 있고요. 사세보 보면 바로 한반도에 진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가데나, 후텐마, 화이트비치는 다 옥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후텐마 해병대 기지금은 제3 해병 기동대. 해병대 그러면 보통 바다에 있어갖고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후텐마 기지는 뭐 바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지만 바다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 3 해병 기동대는 전시가 나면 어떻게 출동을 한다? 배 타고 오는 애들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직접 오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이제 활용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반복한 거를 또 보면 정전협정의 관리자로서 유엔사가 필요한데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은 당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요. 김정은이랑 같이 껴안고서 사진 몇 방 꽝꽝 찍고 우리 통일한다 하는 거죠. 그 대가로 유엔사를 없애버릴 건가. 그 다음에 여기 길게 했지만 1938년에 유엔 협정, 그 당시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그래서 히틀러랑 평화협정 맺었다 그래갖고 공항에 와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막 영국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드디어 평화 왔다면서 이거 히틀러가 직접 사인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휴지죠 뭐. 그 다음에 73년 파리 평화협정. 이거 뭐죠? 베트남이 해갖고 협정한 거죠? 이거 협정한 다음에 남베트남 무너지는 거 1년 정도 걸렸나요? 그런 정도 얘기했는데 수없이 막 정말 악쓰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충근 박사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유엔을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유엔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사로 만들어진 유엔군 사령부라는 존재.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유엔군 사령부를 만드는 이거를 그 당시 유엔기를 어쨌든 미국한테 주는 바람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좌익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게 무슨 유엔군 사령부냐? 미국의 껍데기를 쓴 거지. 미국이 껍데기를 쓴 거지. 어쨌든 그 사령부를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없애지 않고 있고 그것이 미 증원군 및 일본 기지를 활용하는 중요한 고리구로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무슨 정전협정인지 평화협정인지 그것도 이름이 자꾸 바뀌어갖고 하도 이름을 다양하게 바꿔갖고 저도 헷갈리는데 보통 그런 걸 한다면서 이걸 없애자. 그래서 민족 자주를 찾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